7세 남아 키우는 파트타임 워킹맘이에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일해요. 동네 놀이터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보고 근처 유치원 보내는 게 덜컥 겁이 나서 5, 6세 때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영어 노출은 그전에는 전무했고요. 공부시키려는 의지 하나 없이 알아서 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5세 때 보내면서도 아이 하원 후에 헬로 카본만 보여줬어요. 돌이켜보니 그 시기에 제가 우울증이었나 봐요. 아이도 보기 싫고 신랑도 싫었고요. 만사 귀찮았던 시기였습니다. 6세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영어 유치원 등원 불가 기간 동안 2월 초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는데 1년 동안 도대체 영어 유치원에서 뭘 했나 싶더라고요. 강한 현타가 왔습니다. 단모음 파닉스도 안 되어 있고 알파벳도 겨우 아는 정도? 그때 도치만 카페를 알게 되어 책을 산더미처럼 사기 시작해서 파닉스, 사이트워드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아이와의 관계도 삐걱대고 저와 하는 모든 것을 공부라 생각하고 싫은 내색을 했지만 엄한 제 모습에 주눅이 들어 지금까지는 따라와 줬어요. 6세 8월 말에 첫 SR 테스트에서 0.4가 나왔는데 올해 7세 3월 중순 3.0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유치원 못 가는 기간이 꽤 있다 보니 작년 12월부터 유치원 퇴소시키고 7세 지금 현재 가정보육 중입니다. 1년간 저를 보며 벌벌 떠는 아이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종합심리검사, 풀배터리 검사를 받았어요. 아이가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인데 엄마에 의해서 억눌려 있다며 이대로 두면 공격성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의 말을 귀를 기울이며 지낸 지 4주 차입니다. 그간 아이가 저를 무서워했었던가 싶을 정도로 사이가 참 좋아졌어요. 그동안 목표 없이 부렸던 공부 욕심을 내려놓다 보니 이제는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영어 읽기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쓰기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팔랑귀라 주변 얘기에 귀를 못 닫겠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통과할 거라는 말에 팔랑팔랑해요. 아이 풀배터리 검사 때 지능이 142, 상위 0.3%로 높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쉬웠던 검사 파트가 있는데 차근차근 풀었으면 150 가까이 나왔을 거라고. 지인들은 그러면 레벨 테스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자려고 누우면 시켜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저희 때 참 쉬웠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너무 짠하네요. 메시지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새벽 다니게 글을 쓰니 마음의 위안이 되는 듯해요. 지금 이 어머님은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상태가 조금 이상해진다라는 걸 굉장히 빨리 눈치채는 좀 스마트한 엄마인 것 같아요. 저 그때 우울증이었나 봐요. "아이도 보기 싫고 신랑도 보기 싫었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로 보아서 굉장히 건강한 엄마다. 그리고 별로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나랑 같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공부를 알고 나를 피하나라는 걸 감지를 함과 동시에 바로 종합 심리 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5, 6, 7세, 4, 5, 6세 이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죠. 그리고 엄마가 "응." 하고 윽박지르면은 그냥 깨갱하는 그런 나이거나 아니면 이제 성깔이 좀 있는 아이는 뭐 저항을 하거나 반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를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어를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의 심리 상태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가늠하는 척도가 뭐냐면 '내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엄마가 든다. 그게 바로 징조예요. 그 아이는 엄마보다 한 2 배, 3배 더 힘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셨듯이 뭐 심리 검사도 괜찮고 아니면은 심리 상담도 괜찮고 어 그런 문제를 쪼금이라도 인식을 하면 바로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 게 사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되게 많거든요. 즐겁고 행복한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아서 육아의 행복이 잠식된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힘을 빌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문가는 전문가죠. 그 아이의 심리와 엄마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 못 챘던 어떤 문제점이나 아이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그 같은 죄를 혹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와의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 호전됐다.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사람들이 "야 레벨 테스트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빡세게 영어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말에 흔들렸다고 하는데 이 말을 해 주는 그 지인들이 전문가냐고요.
아니면 그 지인들이 고3을 겪어본 인생의 어떤 선배, 멘토가 되는 사람이냐고요. 다 또래 엄마들일걸요?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엄마거나. 근데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말과 고3 입시를 다 거쳐본 엄마의 말은 180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게 옳았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 그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구나.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말은 또래 친구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길게 나보다 한 10년, 20년 살아본 선배들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나이가 많은 선배 엄마들이 애들 다 키워 놓고 "아 그때 내가 그거 실수였더라. 같은 실수 너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 육아가 한결 더 편안하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현명함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7살짜리 아이인데 쓰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제 레벨 테스트 준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데 제가 팝하고 번역기를 돌려가면서까지 영어 쓰기를 할 정도로 쓰기가 어려우면 쓰기 시키지 말아라. 인생 길고 아직 시간 많고 이제 인풋을 더 신경 써야 될 시기다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또 DM을 보내셨습니다. 유튜브 올라오자마자 보고 좋아요 누르고 왔습니다. "모문에 대한 현답을 얻었어요. 고민글 쓴 게 부끄러워지네요. 서두르지 마. 시간은 많고 인생은 길어." 이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굉장히 뭐랄까 접수가 빠른 엄마예요. 스마트한 엄마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내가 아이랑 엄마표 영어하는 거, 아이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어라. 두 번째,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러니 지난 세월 내가 아이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7살 때 영어학원 혹은 영어 유치원 레벨 탑 클래스냐 바닥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어 그림책, 영어 영상물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노느냐.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놀이가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학습이나 학습적인 냄새가 풍긴다?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긴장하고 경직되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를 가지고 놀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 지인들의 말에 귀가 팔랑거리지 말아라. 그 지인이 고3 입시를 치러보고 대입을 치러본 선배 마음이 아니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